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가의 뷰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비난세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 일주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좀 톤 조절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4월 2일 날 이 예상보다 높은 상호 관세율로 이제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굉장히 S&P 500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145%까지 이제 관세율을 높이면서 이 중국, 아세안 이런 쪽의 공급망과 이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애플,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이제 여러 미국 기업들 필두로 주가가 굉장히 이제 크게 하락했죠. 특히 이렇게 세계 증시가 급락을 하고 이 금, 엔화, 뭐 심지어 스위스 프랑 이런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었던 달러, 미국 국채는 이제 예외였죠. 미국 국채가 급락을 하고 또 금리는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제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약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가 굉장히 극에 달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주식, 채권, 통화 이렇게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은 뭐 신흥시장에서나 나타나는 일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타났다? Sell everything American. 미국이 붙은 모든 것은 다 매도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우려가 크게 있었습니다. 증시가 하락해도 이제 트럼프 정부는 나는 신경 안 쓴다. 이제 계속 줄곧 이야기를 했었는데 채권 시장이 흔들리니까 이제 톤 조절이 이제 명확하게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미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막대한 재정 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또 이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착취해왔다. 이렇게 높은 관세로 우리를 등쳐먹었다라고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러티브에 공감했던 이 일반 미국인들도 관세 때문에 지금 당장 아이폰 가격이 뭐 300만 원까지 올라간다. 뭐 닌텐도 스위치도 관세 때문에 사전 예약 못 받습니다. 뭐 아마존에서 싸게 살 수 있었던 이 중국산 공산품들도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9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이제 90일 예외를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1일에 상호 관세, 보편 관세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프로세서 칩 등등등 이 반도체 제품을 대폭 예외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금요일 밤에 발표는 아니고요. 공지가 이제 몰래 나왔습니다. 사실 이 4월 2일 날 상호관세, 보편관세 발표를 할 때에도 이미 반도체는 예외에 들어가 있기는 했는데요. 11일 날 이 예외 제품 품목을 훨씬 크게 이제 확대를 한 겁니다. 이걸 두고 이제 트럼프가 중국과의 눈싸움에서 먼저 이제 블링크했다, 먼저 깜빡였다, 치킨 게임에서 졌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이곳 미국 현지에서도 쏟아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트럼프가 다시 발언 수위를 높이기는 했습니다. 관세 예외라는 건 없다. 이 전자제품에 여전히 20% 펜타닐 관세는 부과가 되고 있고, 특히 이 국가 안보조사에서 앞으로 반도체 그리고 전자제품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세를 매길 거다.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분명 산업별 관세는 이제 이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약품 반도체에 대해서 부과가 될 겁니다. 늦으면 한두 달, 빠르면 이번 주에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거는 지금 톤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13일에도 아이폰에 대해서 그러면 관세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니까 기업들과 이야기를 할 거다.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즉 이제 일부 특히 미국인들에게 민감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가 면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돌려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일에도 나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다. 나는 마음을 바꾸진 않지만 유연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최근에 팀쿡 애플 CEO 팀 쿡도 내가 도와줬다. 이 아이폰 예외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입차 25% 관세가 이미 매겨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해서 들여오는 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굉장히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도 내가 도와줄 방안을 찾고 있다. 즉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시간을 벌어주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폰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확실한 거는 관세 정책의 톤 조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지금 월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이제 트럼프가 눈을 깜빡였으니까 증시는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을까? 월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월가의 의견을 좀 집약해서 보여주는 게 이 댄나일스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이자 이 사토리 펀드의 지금 운용자죠. 이 댄나일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현재 월가의 의견을 좀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리포트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댄나일스는 이제 기술주 분석의 대가라고도 이제 불리는 월가의 유명 헤지펀드 투자자인데요. 지금 이 사토리 펀드,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게 한 14억 달러 정도, 한 2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22년에 미국 증시 조정장을 이제 예견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올해 1월 초에도 모두가 S&P 500 올해도 6천, 7천 막 이렇게 간다라고 막 이제 환희에 젖어 있을 때도 올해 2022년 조정장과 유사할 거다. 올해 포지션 1순위는 현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이 개장전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결국 지금 월가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단 현재 이 트럼프의 관세 유예를 비롯한 이 정책 선회에 대해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 이 케인스 경제학의 그 케인스죠. 케인스의 명언을 인용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면 나도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케인스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 크레딧 시장 모두 다 일제히 급락하는 것을 보고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나와서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시간을 좀 벌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보고 나서 트럼프도 상황이 바뀌었으니 생각을 바꿨다. 경기 침체, 특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을 이 미국 최대 은행 CEO가 한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특히 지금 시장은 이번에 트럼프가 채권 시장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성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댄나일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임스 카빌, 이 사람이 이제 빌 클린턴 정부 때 이 선거 캠프 책임자였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는 유명한 정치 전략가인데 이 사람이 내가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교황도 대통령도 아니고 채권 시장이 되고 싶다. 시장은 모두가 채권 시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제임스 카빌의 말처럼 지금 트럼프도 채권 시장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돌려서 합니다. UBS도 지금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의 리스크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채권 시장의 경고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이번에 그것을 보고 좀 어느 정도 관세 정책 톤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트럼프 풋이라는 게 채권 시장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이 우리의 정책 불확실성이 이제 더 커지지는 않겠구나.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의약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산업별 관세가 또 부과가 될 거고 이제 트럼프 이전에 관세가 없던 그런 시절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점에서 불확실성도 여전하고 투자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이제 여전하지만 그래도 이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100, 500, 1000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상방이 어느 정도 트럼프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게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관세 유예 그리고 관세 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일단 주식시장이 안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상승, 반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월가는 보고 있습니다. 댄나일스도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반등은 항상 이 약세장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더 갈 여지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이제 S&P 500이 1년 반 동안 무려 57%나 하락했는데 그 사이에 평균 10%씩 11번 반등하는 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동안 S&P 500이 한 20% 좀 안 되게 하락했는데 그 이후로 7.6% 반등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하락 추세를 되돌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지금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바닥을 봤다고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이 10년물 금리, 그리고 달러의 방향, 그리고 이 크레딧 스프레드 이 세 가지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이제 본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자기가 이 리스크를 공격적으로 축소할 시점,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팔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빅스 지수가 20대 중반으로 다시 하락하거나, 지금은 최근에 이기 변동성 지수가 50 위로 치솟았다가 지금은 30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죠. 이게 더 이제 하락하거나, 혹은 S&P 500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관세를 발표한 해방의 날 이전 수준, 즉 이제 5,600위 그 정도까지 회복하면은 이제 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세 정책이 톤다운 되고는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상방은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견이 지금 월가 전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JP모건도 트럼프 피봇이 완전하게 위험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역 전쟁이 확실하게 좀 해소됐다라고 명확하게 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지금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S&P 500이 5,200에서 5,700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이트애널리지도 마찬가지로 5,100에서 5,400 정도의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한두 발 물러선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펀더멘털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펀더멘털이 도대체 무엇이냐? 기업 실적이에요. 이것이 지금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이 댄 나일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은 기업 실적,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 주가 수익 비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025년 회계연도 이익 추정치, S&P 500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추정치가 현재 아직도 월가는 9에서 10%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연초에 12에서 13% 정도였던 것이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더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댄 나일스 본인의 의견으로는 올해 연간 S&P 500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0%, 즉 그냥 성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UBS도 마찬가지로 이미 관세 정책 톤다운이 됐어도 이미 지금 벌어진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지연, 채용 축소 이런 것들만 봐도 실물 경제와 기업 실적이 크게 성장하지 못할 거다. 올해 0% 성장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이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에 좀 적응을 하면서 내년에는 다시 10% 성장 예상할 수 있지만 올해까지는 결국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0%에서 마이너스 5%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월가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 개막하는 실적 시즌에서 미국 기업들이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하거나 실적 추정치를 크게 낮춰서 잡을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뉴스만큼이나 이 기업 실적 시즌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이익 추정치가 낮아진다면 도대체 이 적정 주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댄 나일스는 이 밸류에이션, 즉 이 적정 주가를 평가를 하려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 P라는 거를 보죠. 이건 말 그대로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그리고 그 이익의 몇 배를 주가에 쳐줄 것인지, 시장이 얼마의 배수를 쳐주는 것인지가 이제 숫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는 거는 이제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어도 시장이 그 기업의 주가를 더 높게 쳐준다라는 이제 뜻인 거죠. 기업의 성장성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펀더멘털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낮고 또 이 경제가 성장할 때, 또 이 투자 심리가 좋을 때, 이럴 때에는 기분 좋으니까 좀 더 쳐줄게 이런 식으로 멀티플이 높아지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2023년, 2024년 이 역대급 상승장을 거치면서 역사적인 주가 수익 비율 평균이 16에서 18배인데 그때보다 훨씬 높은 23배, 24배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평균보다는 이제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덴나이스는 이 S&P 500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침체 때에는 10 중반대, 즉 뭐 14에서 16 이랬고 CPI가 2.5에서 3%로 높은 때에는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19배였다. 그런데 지금 4월 8일에 아주 많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20.7배였고 지금은 다시 올라서 23배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아무리 떨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이 초록색 역사적인 평균보다 굉장히 PER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이만큼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방향성을 보면 여전히 많이 떨어졌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P모건도 이 기업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 시즌에서 향후 실적 전망치가 계속 내려올 수 있다는 점, 특히 그리고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이제까지는 미국 증시의 약간 안전 자산처럼 여겨지면서 증시가 하락해도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만은 올라주면서 좀 이 인덱스를 받쳐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될지 좀 이제 불안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여전히 이 현금이 유효한 선택이라고 덴나일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 관세 발표 이전 지금 모든 수요가 당겨져서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괜찮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하반기 성장을 다 땡겨온 효과일 뿐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를 이 모든 수요가 앞당겨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중국 수출입 지표인데요. 중국 3월 수출을 보면은 무려 12.4% 늘어나서 예상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더 성장폭이 컸습니다. 반대로 중국 수입은 더 크게 줄었죠. 이 말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이 관세 매겨지기 전에 빨리 땡겨서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당연히 이제 향후 1, 2개월 안에 반도체 제약 이런 산업별 관세가 또 매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요. 이런 이유들로 이제 여전히 현금이 연초와 마찬가지로 1순위다라고 덴나일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스가 1월 초에 2025년 토픽 1위부터 5위까지를 이렇게 이제 꼽았어요. 1위가 이 현금. 수익률 4%의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놓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당시에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이제 매년 토픽을 발표를 하는데 이 1위부터 5위까지의 토픽에 현금을 넣은 게 2022년 조정장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올해 이 트럼프의 친기업적인 뭐 정책과 규제 완화와 뭐 금리 인하와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증시는 너무 좋을 건데 왜 바보같이 현금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1월 초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 이제 그게 맞았던 거죠. 또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도 지금 보시면 없죠. 2위가 시스코, 3위가 미국은행 ETF인 KBWB, 4위가 미국 중소형 가치주인 IJJ, 그리고 5위가 이 에드트란 이렇게 5개를 이제 꼽았는데 여기 보면 매그니피선트 세븐은 없습니다. 2024년에는 아마존 메타가 1, 2위를 차지했던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덴나일스가 이 연초 발표하는 토픽에서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을 뺀 것도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주목을 받았던 토픽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제 그게 맞는 선택이었군이라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1월 초에 이것을 발표할 때만 해도 덴나일스는 만약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틀리면은 바꿀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4개월이 지나서 보니 여전히 현금이 유효한 선택이다 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한 거고요.
높은 밸류에이션, 앞에서 봤던 것처럼 높은 밸류에이션과 지금 하락하는 이익 전망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뭔가 이 관세 정책의 톤 조절이 나와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을 무리하게 따라가면 안 된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천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는 많이 올랐다 싶으면 팔고 다시 현금을 확보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이제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개별 종목 측면에서 이제 투자를 좀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시스코, 그리고 에드트라는 이제 별로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 에드트란이 뭐 통신사나 이제 브로드밴드 관련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에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꼽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나 뭐 시에나, 뭐 인피네라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AI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로 이제 꼽히죠. 근데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한 10에서 14% 오르면은 팔고 다시 이제 떨어지면 사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연말까지는 접근을 해야지 뭐 이거 지금 사놓고 영원히 기다리겠다. 장기 투자로는 지금은 좋지 않다라고 이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좀 이제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에 대해서 확실한 피봇을 선언하기 전까지 그것이 언제일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좀 합의가 나올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일본, 뭐 영국, 또 뭐 한국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튼 좀 이런 확실한 동맹국들과의 무역 협상 합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시점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그런 좀 확실한 피봇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반등을 대해야 한다. 오른다고 이제 끝났다라고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관세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리스크 안에서는 이 위험의 천장이 그래도 조금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레버리지 조심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